오로온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온 영혼TV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직장을 마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손자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늘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주체가 보이는 영역의 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주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Righteous Soul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하면 조금은 뭐랄까 힘들더라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 어질현과 어질양, 어질현, 어질양,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가의 하나의 답입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이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질다는 것은, 이 어질다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착하며, 그 다음에 슬기롭고, 그 다음에 덕이 높다. 모두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영역이에요. 추상적 영역. 이 착하다도, 슬기롭다, 덕이 높다, 마음이 너그럽다, 모두 추상적이죠. 그러니 이 현모란 이 말도, 이 현모란 말도 추상적이고, 양처란 말도 추상적이에요. 이게 일종의 모델이죠, 모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델이에요. 현모양처럼.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신사임당 이야기 나옵니다. 신사임당하고 현모양처는 상당히 서로의 크로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이의를 기른 사람이죠. 남편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신사임당도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이 신사임당도 그 이라는 좋은 아들 때문에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신사임당은 혐오양처라는 이미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혐오양처란 이야기가 일종의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에서 이것으로 벗어나려 할 겁니다. 이 혐오양처라는 이 단어를 폭파할 거예요. 익스플로, 폭파. 이건 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이거 불가능하죠. 아까 말한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맞아요. 없어요. 이 혐오양처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영역은 이야기 영역이에요. 이야기 영역.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야기 영역이 추상적 영역인데 우주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면 슬기롭고 덕이 높은 게 사는 어떻게 살까, 이 답이 우주는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할 것 같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너그러우면 살기 힘들어요. 착해도 힘들고 슬기롭고 좀 살기, 슬기롭고 덕이 있으면 또 살기 좋겠죠. 좀 저희 이야기가 좀 구태스럽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 세상에 살 때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도달할 수는 실질적으로 도달할지 못할지라도 목표는 있어야 돼요. 목표, 도달의 목표. 이게 혐오양처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일지인데 이게 삶의 목표가 된다 해도 목표가 되면,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주가 인정한 거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면 슬기롭고 덕 있게 살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사임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혐오양처, 즉 신사임당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삶의 결과치가 이야기로 남아있다 하면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삶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입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래 남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혐오양처, 이 혐오양처 속에는 철학이고 이야기고 이거거든.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혐오양처를 꺼내고 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이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추상적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거야? 다음은 잘 살아야 돼. 불교에 이렇게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윤회 사상은 그렇잖아요. 죽으면 뭐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뭐 뱀으로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윤회 사상 절제적으로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일단 성공했어. 윤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현모양처로 살면 돼. 이러면 답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 중에서 특정한 누구를 짓지 않았어요. 특정 짓지 않았어요. 이 사람으로 산 사람은 현모양처로 살아야 돼요. 이것 하나의 답이고, 불교에서 말한 보살로 살아야 돼요. 보살. 이 보살과 현모양처는 같아요. 이 현모양처는 마치 성인 군자와 같아요. 이 성인 군자는 양, 현모양처는 이거 같아요. 성인 군자가 돼야 되고 현모양처가 돼야 돼. 우리가 유교 때, 유교 문화인 조선시대 때 여자는 뭘 어떻게 돼야 될 이야기가 없어요. 그 남자는 성인 군자가 돼야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자는 뭐가 돼야 돼? 여자 이야기가 없어요. 여자 이야기가. 근데 여자 이야기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 현모양처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이 현모양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예요. 조선시대는 현모양처가 여자들의 삶의 목표였을지도 몰라요. 목표. 자, 남자는 성인 군자고 여자는 현모양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살은 플러스 보살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살은 불교예요. 불교의 뭐죠?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 중 하나는 이거죠. 어쨌든 성인 군자와 현모양처죠. 성인 군자, 이거죠. 현모양처는 어질은 엄마, 어질은 아내,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Righteous Soul TV를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현모양처에게는 아마 싸늘할 것 같아요. 싸늘해요. 이 현은 현과 어질양은 누구에게 어질다는 거죠? 자, 현모, 어질은 엄마, 양처, 어질은 처 부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자식 관계고, 이거는
남편과의 관계죠. 남편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인 군자는 그 대상이 우주예요. 우주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나 이 성인 군자는 다시 말하면 무예요. 그러나 이 현모 양처는 유예요. 유형이에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의지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꾼이어야 돼요. 이야기 속에 지식이 있거든요. 남녀평등이 있어요. 남녀평등이 있어요. 이 남녀평등이 우리는 이데오로기예요. 이데오로기죠. 남자는 성인군자가 목표예요. 여자는 현모 양처가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남자는 그 활동이에요. 움직일 동. 여자는 정이에요.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의 음양의 특질이에요. 특질. 그런데 동과 정은 절대로 갖출 수 없거든요. 갖출 수 없어요. 성인군자 현모양처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녀평등이라고 주장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남녀평등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건 이데올로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남자 여자의 그 지식이죠, 지식. 뭐 어쩌고서 지식, 논리지. 이게 남자의 지식이에요. 참 모호하죠. 평등이란 말이 이퀄리티예요, 이퀄리티. 똑같다 이거죠. 근데 목표치가 성인군자로 가야 남자는 성인, 여자는 현모양처로 간다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원리. 살아는 원리란 말. 이 원리야. 그럼 남자는 성인군자가 되고 여자는 현모양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성인군자는 뭐예요? 성인군자. 남자의 도달의 목표치예요, 목표치. 현모양처는 여자의 도달의 목표치인데, 이 남자의 성인군자가 더 멋있어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잘해준 뜻이 아니죠. 이 성인군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현모양처예요. 뭔가 목적이 주어졌어요. 아이의 어지른 엄마가 돼야 되고, 남편의 어지른 아내가 돼야 돼. 이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이 여자들이, 이 평등을 외치면서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거 좋아,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좋아. 또, 이 정보다는 이게 좋아,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평등의 이데올로기는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모두가 남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현모양처라는 이 삶의 목표는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성인군자는 살고 싶은 사람 있겠지만, 성인군자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본질적인 길은
우주가 현모양처 인정했으니까 현모양처의 길인데 안 가고 여자도 성인 군자 길로 가겠다고.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은 이 남자의 성인 군자도 여자의 현모양처도 없거든요. 여자의 성인 군자, 여자의 현모양처도 없어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인 군자는 무효예요. 확실해요. 또 분명한 것은 현모양처는 유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우리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 모, 상, 생. 한자로 쉬운 걸 쓸 수 있어요. 유무상생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뭐냐면 재밌어요. 유는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 양처 플러스 무는 성인군자예요. 성인군자 이꼴 상생이요. 상생.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생한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현모양처와 성인군자의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주장하는 것은 이게 남녀 평등이래요. 남녀 평등. 이 남녀 평등은 유무상생이 아니에요. 그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고 상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음이에요. 남자는 양이에요. 남자는 무예요. 여자는 유예요. 왜? 성인 군자는 하늘이에요, 하늘. 현모양처는 땅이에요. 땅은 생명을 기르는 거예요. 이 땅은 생명을 기르는 거예요. 하늘은 생명을 놓는 거예요. 생명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현모양처는 기르는 역할이에요. 기르는 역할의 주인이에요. 양음이 모 어린아이의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누가? 여자가 기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랬거든요. 어질다란 뜻은 이 어질다 어질현과 어질양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남편에 대하는 것은 아내. 그럼 남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고 원하는 거냐면 이게 나온 거죠.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그럽고 덕이 높은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게 또 주인이에요. 현모양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 대상이 있어. 대상이 아이와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현모는 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현모. 근데 사실 현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현모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양처 남편과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현모 플러스 양처라는 것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또 이제 어렵지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무지하거든요.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는 현모양처고 무는 성인군자예요. 그러면 현모양처적인 음과 성인군자의 양이 합쳐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함께, 서로상은 서로 함께까지 있어요. 서로 함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걸 무시했으면 성인 군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는 현모양처라는 어떤 기질적인 문제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복잡했잖아요. 남존 여비로도 나오잖아요. 남자 우선적인 것도. 이런 사회에서 여자들은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주인 자리를. 이 현모양처는 여자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남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음은 그 시대에 여자 대장부가 있었어요. 여자 대장부. 여자 대장부가 있었어. 여자 대장부. 적어도 음자리에서는 안쪽이라고 그랬죠. 안쪽. 이 음자리에서는 여자가 대장이에요. 그게 어디에 쓰냐면 공간이 안방, 부엌, 전기라고 그랬죠. 전기. 이 부엌을 전기라고 그랬어요. 안방과 부엌, 이건 여자가 대장이에요. 대장. 명확한 게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이 안방은 이제 사실상 양방가의 개념이지만 이 부엌에 대해서는, 이 전기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자들은 전기에는, 부엌에는 남자 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여자들이 남자를 존중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자의 공간이었어요. 여자의 공간이었어요. 여자의 대장부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여자가 주인 역할을 해준 거죠.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을 뭔가 이렇게 단합시키는 거죠. 가족원을 단합. 그러면 여자 대장부는 어디예요? 여자 대장부는 이거라고 해야 되죠. 현모양처. 여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모에서 자식으로부터 자식의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 좀 안 보이니까 다시 할게요. 이 현모는 자식의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 그 다음에 양처는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모 양처인 이곳에 어떤 힘이 생기냐면 지지 기반이 있어. 지지 기반이 이 자식과 남편의 지지 기반. 그리고 여자 대장부가 나오는 거예요. 현모 양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현모 양처는 여자 대장부예요. 여자 대장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벌의 사회에서 그 여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왕벌. 그다음 여왕이 되는 거죠. 어디서 여왕이 돼요? 가정에서 여왕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이 여왕, 이 여왕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모양처라는 매우 강한 이데올로기. 이걸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가 여자 대장부, 여자의 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모양처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럼 힘없는 여자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삶에는 힘이 필요해요. 힘없는 여자는 만해요. 힘이 없으면서 힘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마녀예요. 이 마녀는 사악한 여자예요. 사악한 여자. 슬픈 거죠. 여자 대장부는 우로운 여자예요. 우로운 여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성, 자연성, 그 과정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것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많아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힘은, 남자의 힘은 그거죠. 남자의 힘은 여자만 이야기하면 남자의 힘은 그거잖아요. 성인 군자로 사는 남자의 힘, 성인 군자. 근데 여자의 힘은 현모양처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런데 현모양처로 산 사람은 여자 대장부로 살아요. 대부분의 강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뭉쳐요. 왜? 여왕벌도 뭉치잖아요. 뭉쳐. 그러나 힘없는 여자는 마녀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을 흐트러뜨려요. 흐트러뜨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현모양처라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중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현모양처로 살면 여자 대장부가 여자 대장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가정의 중심이 돼요. 가정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요. 현모양처를 받아들이며 사는 어떠한 그 인간은 여자의 대장부가 되고 또 우러운 영혼이 되고 힘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가정을 여자 대장부는 뭐예요? 또 협력이 돼요. 협력이 돼요. 어떻게 해요?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어떤 가족이, 힘 있는 가족은 누가? 여자 대장부가 있어요. 있어서 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힘 있는 여자 대장부 될 거냐, 힘 없는 여자로 마녀로 살 거냐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현모양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이거거든. 음자리예요, 음자리. 음자리를 지키는 거죠. 재밌어요. 음자리라는 게 뭐냐면, 음자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양이에요. 긴 건 양이에요. 두 양 사이에 이게 있어요. 이 음이 가운데 있잖아요. 음이. 이 가운데 있는 음이 있어요. 이것은 화께, 불화께.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여자 대장부죠. 여자 대장부. 힘이잖아, 힘. 에너지. 이게 여자가 음이 음자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이게, 이 음자리가 이거예요. 현모양처. 이 조그마한 어떤 기호체계가 한자로 현모양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불행하게도요. 가운데의 양이고 이 음이 밖으로 나왔어. 음자리를 못 지켰어. 그러면 이 화죠. 이건 수요. 수는 겨울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음이 음자리를 지키는 현모양처적으로 살게 되면 여자가 대장부가 돼요. 그러나 음자를 지키지 못하고 살게 되면 여자는 마녀가 들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여자는 술수죠. 권모술수. 이게 마녀예요.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 힘 있는 자로 살 것인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기를 치고 속이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자 대장부로 살게 되면 여왕벌로 살고 가족의 중심을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가족의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이게 중요해요. 가족의 신. 현모양처는 가족의 신이에요. 현모양처는 가족의 신이에요. 그러나 현모양처라든지 무시하고 이렇게 그 물수 개념으로 이렇게 여자 그 음자를 벗어나 버리면 힘이 없는 여자예요. 그 힘없는 여자도 살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정된 걸 흐트러뜨리는 거죠. 남자를 이렇게 꼬시거나 뭔가 있어야 정동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한 게 마녀예요. 이 마녀는 가족의 힘이 아니라 사악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자, 강한 여자 대장부가 그 현모양처라고 그러죠. 여자 대장부. 현모양처. 이 여자 대장 현모양처는 여자 대장부잖아요. 여자가 생이에요. 여자가 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힘없는 여자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음자를 지키자고 현모양처를 부정한 여자는, 부정한 자는 힘이 없는 여자예요.
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악해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현모양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상상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모양처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불교에서 윤회사상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더니 얼마나 위대한 그 복을 받은 건가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죠? 사람으로 산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돼요.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그 음양의 조화에 의하면은 음은 안쪽에 살고 양은 바깥쪽에 살아야 돼. 음은 안쪽에 주인이고 양은 바깥쪽 주인이에요. 안쪽에 주인인 여자는 마치 여왕벌처럼 여자 대장부 같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벌에 둘러싸여 살듯이 안전해요. 그 기본적인 것은 현모양처로 살면 돼요. 현모양처로 살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왜? 현모양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들로부터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이 현모양처가 때문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현모양처 이야기를 하면 모든 여자들이, 페미님적인 여자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웃기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페미님적으로 여자를 강하게 한다 한들 여자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으로부터 강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뜻과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 이 현모양처라는 우주 질서에, 우주가 인정하는 이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끝까지 자기 생명에 주어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했듯이 현모양처는 목표적이지 실행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도 좋은 남편 이야기지만 역시나 그 신사임당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남편이 속을 썩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참 어렵죠? 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양은 무예요, 무. 성인 군자고. 음은 유요, 유. 현모양처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자연은 거스른 자에게 안전성과 안정성을 뺏습니다. 그러게 되면 불안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또 힘이 없는 채로 살아야 되냐. 힘이 없는 채로 살면서도 힘이 없이 살게 되면 안 되니까 힘있게 살려니까 힘있게 정당성의 힘이 아닌 사악한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마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연의 이치 쉽고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문명의 이기에서 정신 문명보다 물질 문명이지만 자연의 이치는 정신 문명입니다. 풍요롭게 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뭣도 없었지만 팟까리 하면서 인간이지만 동물이지만 인간으로서 음과 양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음은 현모양처고 양은 성인 군자로서 목표를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유무상생으로서
음과 양이 함께 생존해가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무상생에서 유는 현모양처고 무는 성인군자입니다. 성인군자로 현모양처는 살고 또 현모양처로서 성인군자가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은 현모양처가 이상적인 목표치며 삶의 목표치며 양은 성인군자가 삶의 목표치입니다. 음은 유고 양은 무입니다. 유무상생, 음과 양은 함께해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음의 목표치인 현모양처와 양의 목표치인 성인군자로 함께 이렇게 살게 되면 함께 성장해 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이데올로기, 남녀 평등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음양의 조화와 유무상생이 서로 살아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무상생이고, 그리고 현모양처 성인군자죠.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주장하든 이외엔 답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힘없는 여자, 힘없는 사람을 살아서 마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모양처는 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최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고, 성인군자는 양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